써니힐의 새 앨범 타이틀곡 들어보실래요? 결국엔 나는 혼자 이게 뭐야. Oh I need love, yes I need love. 난 억울해서 어쩌면 좋아. 잠깐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6월 19일 기대해주세요. 나는 좋아.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매주 월요일이면 이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최동석 경영 담당 이사님, 그리고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방송 시작됐거든요. 두 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네, 네. 예. 댓글 보느라고. 미안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요. 예.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예, 혹시라도요, 두 분은 그 주변에서 실제로 그 경영 토크가 방송이 되고 나면은 바로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좀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어떤가요? 뭐, 저는 가끔 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네요. 예, 지금 뭐, 보니까 순위도 낮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국민TV 팟캐스트의 전체적인 순위를 떨고는 아주 예. 부끄럽습니다. 네, 이 두 분들 또 순위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얼른 광고 듣고 와야겠습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영 담당 이사님으로서 이렇게 광고가 새롭게 들어오고 바뀔 때마다 기분이 어떠신지요? 아주 좋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최초의 광고 매출이 일어나서 네.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더 많은 그런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 전술. 저는 그냥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서영석 이사가 네.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슬쩍 넘기시고. 네. 예. 자, 항상요, 우리 유정식 대표님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아, 그래요? 주제를 정하고. 예. 그 주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제 원고를 짜시고. 예.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님. 아니, 뭐, 저는 뭐, 자료 수집하는 그건 잘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못해서 좀 그렇죠. 예, 굉장히 겸손하신데, 예. 그 방송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 보이시고.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일주일이 빨리 돌아와요, 너무.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하는 주제고, 그리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경영 토크가 정말 유익해요라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도 하는데요. 그 뒤에는 우리 유정식 대표의 수척해져가는 얼굴과 함께 노력이 숨어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 주제는 야근인데요. 야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야근. 예, 네. 야근입니다. 지금 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혹시 야근하면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얼른 퇴근부터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야근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머니투데이의 기사가 하나 보였습니다. 네. 유병률 특파원이 썼는데요. 이 창조 경제는 저녁이 있는 삶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제목이 달린 기사를 봤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좀 보니까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버지들이 그 아들하고 퇴근해가지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많은 어떤 그 창조적인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그 애플의 공동 창업자죠.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록히드 항공기 제조사에 근무했는데 퇴근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자식에게 전자부품에 대한 작동 원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부자인 그 저커버그 페이스북에 그 사람의 아버지도 원래 그 치과 의사였는데 옛날부터 아들한테 그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가르쳤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그 커다란 IT 회사를 세운 그 계기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그 미국의 창조 경제의 어떤 뭐 창조 경제 사실 그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 정부가 슬로건을 내세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되어서 이렇게 서로 그 경제가 이렇게 그 IT를 이끄는 어떤 힘을 키웠다라는 게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몰 런치 직장에서 일할 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다음에 빅 디너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일단 교감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창조 경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나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개발연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뭐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떤 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없이 지내왔잖아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후회스러운 것 같아요. 아이들과 같이 저녁 식사 시간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근데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하시겠어요? 뭐 저녁 먹는 시간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요, 참 저희가요 그 외국의 사례들 많이 얘기 듣고 저녁이 있는 삶, 막 꿈을 꿉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렇게 됐죠. 예. 그게 문제예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뭐 야근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요? 예,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젊었을 때 일을 안 하면 아주 나쁜 습관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일을 하나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야근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근을 갖다가 개인의 경쟁력 동일시하는 경영자들이 사실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저와도 관련이 있죠.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저의 친정이기도 하고 해서 예, 그렇죠. 그 하는 직원들 사이에는 김중수 총재를 리틀 MB라고 불리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네요. 모든 게 함축되어 있죠. 네. 직원들에게는 열심히 일하라고 다그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주 열심히 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문제는 자기 지향점이 전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김중수 씨도 아마 그런 종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정확히는 몰라요. 같이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 총재였던 제가 예전에 모시고 있기도 했던 이성태 총재와는 아주 비교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성태 총재는 하는 총재 중에서도 이런 후배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성태 총재 같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다른 사람과 좀 달라요. 그게 뭐냐 하면 임직원들에게 절대로 무엇인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매우 합리적이고 아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요. 모든 내용을 다 공유하는 거죠, 직원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 80년대가 아니죠. 90년대 말에 한은에서 조직개혁 팀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부총재 보로 계셨는데
이코노미스트였으면서도 경영에 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경영학자인 나도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기존의 관료 체계에 대해서도 아주 새로운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존경받는 분인데 현재 김중수 총재와 비교해 보면 좀 이제 그런 점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라 말할 수 있죠. 제가 김중수 총재에 대해서 뭐 현직에 있는 분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이제 야근을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경영에 관한 식견은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MB와 뭐 어떤 끈으로 해서 하는 총재가 낙하산으로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중앙은행의 안정성을 많이 흐트러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직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한데요. 네. 그래서 야근이 뭐 어떻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저번에 시간제 근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연간 근무 시간이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많이 깁니다. 이제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다 나오는데요. 뭐 커리어사라는 데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 보니까 일주일에 3일 정도를 야근한다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취업정보 뽀개기라는 데서 이제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원래 8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 2시간 정도 적은 6시간 10분 정도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OECD, 우리가 이제 여러 OECD 통계 중에 꼴찌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간 노동 시간입니다. 2010년에 조사해 보니까 2,193시간이 나왔어요. OECD 평균보다 약 440시간 정도 깁니다. 예. 연간 근무일이 250일이다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 가까이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이죠. OECD에서는 맨날 이렇게 저희가 안 좋은 것만 네. 도맡아서 하는데 도대체 OECD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OECD를 탈퇴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사실. 또 뭐 어떤 하이트 진로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야근이나 휴일 근무. 이게 42%를 차지했고요. 뭐 이제 상사의 잔소리라든지 그다음에 부하 직원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요즘에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야근을 없애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게 사실 창조 경제인데 핵심을 벗어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창조 경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박근혜 정부가 계속 창조 경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를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이제 이렇게 썼어요. 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서울대 와서 지금 겸임 교수로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을.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었던 지금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이 사람이 이전에 고려대 교수였는데요. 이 이만우 의원이 새누리당 창조경제특위 회의에서 창조경제가 뭐라는 거를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사전트 교수에게 소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했냐? bullshit. bullshit이 뭐죠? 예. 영어 잘하시잖아요, 우리 유 대표님. 직역하면 소똥이죠. 개소리란 뜻이죠. 예. 개소리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문제예요. 이게 창조 경제라는 말은 웃기는 말인 게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실물 경제니 금융 경제니 뭐 시장 경제니 가정 경제니 뭐 이런 이제 기업 경제 또는 국가 경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경제학상의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나 또는 주체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식어를 붙일 수 있으려면 그런 식으로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데 창조라는 수식어를 경제에다 붙이는 것은 아주 해괴망측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창조한다는 것은 예술이나 학문의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진정으로 창조적인 뭔가를 원한다면 예술이나 학문의 중흥을 위해서
국가가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경제에다가 창조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나저나 그 사전투 교수는 조만간 잘리겠네요. 서울대에서 잘릴지 모르겠네. 예. 아니면 뭐 좌빨 교수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위험한 말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동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구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법에서는 육체노동이 뭐다, 정신노동이 뭐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육체노동이고 어디까지가 정신노동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육체노동을 최저의 근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신노동의 조건들을 최저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기준은 많이 있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성과물이 나오잖아요. 그 성과물을 일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만들어낸 성과물을 가지고 집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게 기준입니다. 집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정신노동이고 집에 가져갈 수 없으면 육체노동인 거예요. 그래요? 네네. 굉장히 새로운 구분법이네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작업을 해서 노동을 해서 그러면 그걸 직장에다 놓고 나가야 돼. 그러면 그건 육체노동이고 내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 그러면 정신노동인 거죠. 아니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반쯤 가져갈 수 있고 반쯤은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반쯤 정신노동이고 반쯤 육체노동인 거죠. 사무실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반쯤 가져갈 수 있고 그 성과물을 반쯤은 가져갈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노동이잖아요. 사무실에서 네네.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결과물들을 다 어디 있냐면 머릿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다 머릿속에 있어요. 퇴근할 때 내 머리를 사무실에다 두고 갈 수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 혹자는 두고 가신다던데. 네. 그래서 집에 가져가기 때문에 그건 정신노동이에요. 근데 이제 육체노동인 경우에는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럼 자동차를 들고 집에 가져갈 수 없잖아요. 사무실에 놓고 가야지. 자기 작업장에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육체노동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내가 이제 한양대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공계 교수들은 실험하는 교수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그 자기가 연구한 결과물들은 실험실에 쌓여 있어요. 집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신노동임과 동시에 육체노동이기도 해요. 그런 이제 정신과학이나 또는 사회과학 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항상 집으로 동시에 자기 몸이 떠날 때 같이 떠나니까 완전한 정신노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공계 교수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허망해해요. 왜냐하면 연구실이 없잖아. 예. 실험실이 없으니까요. 저는 평소에 근데 육체노동하고 이 정신노동 그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좀 다른 말씀을 좀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모든 노동은 다 육체노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글을 쓰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몸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둘 차이가 사실 어떤 근육을 쓰느냐, 신체 중에 어디를 더 많이 쓰느냐의 차이지 정신노동이냐 육체노동 사실 구분이 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평소에는 해봤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육체노동은 일이 끝나는 순간 모든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고 술 한잔하고 집에 가서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네, 어차피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네. 하지만 정신노동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집에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끌고 가기 쉽지 않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집에서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아주 심각해질 대로 지금 심각해져 있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중흥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 시장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견뎌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내성이 높은 사람을 뽑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스트레스 내성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조직,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스트레스 주는 상사의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 유정식 대표님이 잘 알고 계시죠? 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미국에서도 경영은 곧 이제 상사한테 상사가 명령을 하면 복종하는 것이 경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사가 많다고 해요. 뭐 그 가장 이제 최악의 상사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최악의 상사는 직원들의 야근을 당연히 여기는 상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똑똑한 상사, 현명한 상사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그렇게 오래 일하면 오히려 안 좋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밖에 뭐 이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그 상사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좀 이렇게 오래 끄는 사람들, 독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직원들의 공로를 자기 걸로 이렇게 뺏는 그런 상사들, 그 다음에 자존심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 상사, 이런 최악의 상사가 있다고 해요. 이 우리나라랑 뭐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나중에 뭐 이거는 야근하고 좀 다른 이야기니까 리더십 이야기를 또 나중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경영자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상사가 최악의 상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라면 당연히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상사들은 대개 야근하는 것을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야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목적과 비전과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상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이 꼴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 상사 때문에 퇴근 못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분명히요 9 to 6 근무래요. 네. 예, 그러면은 당연히 6시가 되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상사가 안 움직이면 갈 수 없대요. 가면 안 된대요. 네. 거기서 이제 주섬주섬 퇴근 시간이니까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랬다가는 직장 생활 못하는, 사회생활 못하는, 눈치 없는, 예. 저도 옛날에 그랬다가 좀 예, 눈치 없는 직원을 찍혔습니다. 옛날에. 예. 이렇게 상사 때문에 퇴근을 이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요즘에 가불 문화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폭력적인 가불 문화도 야근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었죠. 그 농협 정보 시스템에서 일하던 양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 여자분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이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무려 4,525시간 초과 노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힘이 든 나머지 폐까지 잘라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근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 피해를 당하면 뭐 회사 측에서 뭔가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돌아온 건 해고 조치였습니다. 예, 이 3년 동안 법정 다툼했는데 지금은 이제 1심에서 이긴 것 같아요. 이겼는데 농협 정보 시스템에서 현재 그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농협 정보 시스템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네. 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노동 착취가 1인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농협 정보 시스템 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뭐 재터리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가야 하는 곳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재터리냐고 물어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그 재터리를 던져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 왜 필요하냐? 며칠 동안 퇴근 안 시켜주면 빠져나올 때, 회사를 나올 때 휘두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지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그 협동조합 산하 조직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어디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하나?
그러게 말입니다. 좀 이게 농협 이게 협동조합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무늬만 협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 큰일이네요. 예, 그 요즘에 뭐 작년에 한참 재작년인가요? 뭐 농협에서 여러 가지 전산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일 많은 곳이죠. 예, 예. 뭐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사실 이 전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야근이 큰 야근이 원인이죠. 문제예요. 야근이. 예. 그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런 짓을 하는 네. 이유가 뭐예요?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성이 뭐 떨어지잖아요. 그렇겠죠. 예. 아니 근데요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잠을 못 자고 사람이 흐리멍덩해지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도 실수가 알죠. 잦을 수밖에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최소한 잠은 자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 예, 맞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뭐 심장마비 위험도 증가한다고 하고 기억력은 이제 감퇴를 당연히 하죠. 뭐 전염병도 이제 감염될 확률 높이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야근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비만의 이 원인이 되거든요. 아니 야근을 했는데 비만이 예,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예, 뭘로 풀겠습니까? 먹는 많이 걸로. 먹고 이제 참 남의 얘기 같지 않네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심리 실험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킴벌리 팬이라는 사람이 이 참가들한테 이제 잠을 안 재운 상태에서 이 기억력 테스트했어요. 뭐 했는데 당연히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실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 B학점 이상을 받는 학생들은 C학점 이하를 받는 친구들보다 오히려 잠을 더 많이 잔다고 합니다. 25분 정도 더 많이 잔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이제 이 수면 박탈이 얼마나 위험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사당 오락이라고. 아 그러면요 고3 때 이거 누구나 듣는 얘기잖아요. 예. 예.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떨어진다. 예.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 말은 틀렸었죠. 사실 사락 오당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뭐 5시간 자도 예. 안 돼요. 그렇죠. 7시간 이상 자야 돼요. 네. 예. 예. 그렇죠. 저는 꼬박꼬박 7시간 이상 잤던 것 같은데요. 어떤 그래요? 식으로든데. 요즘엔 어떠세요? 요즘은 못 자요. 예, 요즘은 많이 자면 5시간. 어휴. 예, 보통 2-3시간. 예. 예. 미안합니다. 경영 담당 이사로서. 이사님, 실제하고 방송하고 다르신데요? 방송용 멘트를 왜 하십니까? 실제로는 그러죠. 아, 문선생,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부끄럽잖아, 내가. 예. 사실 그 잠을 못 자면 우리가 몽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실제로. 예. 이 하버드대 수면과학의 권위자인 그 샤이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술 먹은 상태하고 똑같다고 해요.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않으면 알코올 농도가 0.1%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혈중 농도가 0.1%면 이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는 이제 그 술 먹고 늘 취해서 거. 일하는 예, 거네요. 예. 똑같죠. 음주 방송인가요, 지금 저? 그래서 이렇게 음주 방송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죠. 사고가 안 나는 게 참 이상한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금 댓글 보니까 저는 쾌변님이 저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야근 주제를 아마 잘못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사님이 무덤을 파셨어요. 무덤을 본인. 내가 팠죠. 그래서 그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한 그 다음 날은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내심이 떨어지는 걸 스스로 느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언제 알았냐면 기업에 있을 때 그 대기업의 경영진으로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일이 많으니까 잠을 충분히 못 자고 뭐 직원들하고 저녁 때 회식하고 늦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뭔지 나사가 빠진 것처럼 판단력이 흐려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직원들한테 그 함부로 말하고 이제 그러는 게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 발견한 거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저녁 회식 자리를 줄이고 그리고 가급적 충분히 이제 잠을 자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 미디어 협동조합에 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직원들에게 관용하지 못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면 그 전날 내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다. 네, 일단 빨리 이렇게. 가서 주무시도록 조치를 취해드려야겠군요. 그래서 수면량에 네. 따라서 저의 그 인내심과 관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저 스스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야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면 얘기를 하느냐. 사실 야근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이죠.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주중에는 거의 좀비처럼 다녀요. 좀비, 예. 아니 정말로요. 그러니까 밤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깨웠어요, 동생을.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동생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네. 멍한 상태에서 또 갔다가 그렇죠. 또 와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의 그 야근 문화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이거 손봐야 됩니다. 아, 이게 진짜 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이제 예전에 본 건데 수면의 약속이라는 The Promise of Sleep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네. 그 윌리엄 디멘트라는 그 세계적인 수면의학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적정 필요 수면 양이 인간에게 있대요. 그런데 그 수면 양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이 체내에 축적되어서 체내에 수면 채무가 발생한다. 빚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그 빚을 언젠가는 다 갚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축적되어서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만 정신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량의 수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맡은 사람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은 그 엑슨 발데즈 있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알래스카의 아주 청정 지역에 맞아요. 기름 유출 사고를 네. 냈었던 거. 1986년도 챌린저호 공중 폭발한 거. 이때는 예. 그다음에 1986년도 같은 해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사실은 그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원들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공통점이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네요, 네네네. 진짜. 그래서 청정 해역인 알래스카 지역을 통과하던 엑슨 발데스호가 기름 유출 사고를 내게 된 것은 이틀 동안 6시간밖에 자지 못한 3등 항해사가 선장을 대신해야 하여 항해하다가 암초의 위험성이 이미 2번이나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피곤한 상태니까 그냥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한 거죠. 그러다가 이런 대형 사고를 냈죠. 그러니까 대응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수면 부족을 초래하는 야근은 건강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이처럼 아주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어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원전 비리들. 예, 지금 뭐 거기 사고 수습한다고 아마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잠을 주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자칫하다가 또 비슷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좀 두려워지는데요. 이 야근은 생산성에 굉장히 우리가 이 야근을 많이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큰 문제가 여기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 기업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야근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하는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을 늘리는 거죠. 겉으로 네. 보기에. 네. 그 뭐 이건 신문에 나온 거니까 이야기를 드리면 르노 삼성에서 요즘에 자동차가 잘 안 팔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합심해서 야근을 자초하고 뭐 대대적인 투자도 가능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나본 모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경쟁사 여러 가지 공세에 이 고전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내놓은 전략이 이거였습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자. 1시간 늦게 퇴근. 늦게 퇴근하자. 예, 그렇죠. 이렇게 그게 전략이랍시고 이제 내놓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네. 이런 전략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으악 너무 끔찍하다 잔인해 어떻게 노동 환경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 회사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게 먼저 받아들이는 것도 또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위기 의식을 주입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과연 전략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제가 그 심리 실험을 살펴봤는데
약을 많이 해서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터넷 보면서 딴짓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야근할 거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피곤하니까 바로 일에 돌입하지 못하고 몸이 알아서 휴식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스트레스를 이제 그걸 체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채무를 갚아야 되니까 예. 자기 몸이 스스로 네. 그 빚을 이렇게 갚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제 그 딴짓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IT 기업에 있는 분들은 되게 야근을 많이 하던데 이 별로 일을 오전에 안 하더라고요. 예, 인터넷 보고 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 좀 졸다가 한 3시쯤 돼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게 습관이 되고 예, 그렇게 해서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야근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생산성이 미국의 경우에는 약 연간 63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예.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로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아마 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수면 일 노동 시간 얘기가 나오니까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1992년 대선에서 이긴 YS가 93년 봄부터 신경제 100가지 전략을 냈어요. 그중에 100가지씩이 나요. 100가지 전략을 냈는데요. 그때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5년간 모든 이제 근로자들이 30분씩 일을 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97년 말에 그만 외환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뭐 30분 일을 더 하니까 뭐 외환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30분 일을 더 해야 한다는 정신, 이것이 사태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깊이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못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제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도록 하려면 맑은 정신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수면 때문에 부족해지면 그 경영자들이 그저 일을 많이 시키면 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매우 멍청한 짓인데 그 YS도 그렇고 MB 지금 근해 정부 도대체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경영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야근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고 가슴 절절히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요. 우리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야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회한을 담은 노래죠. 오늘도 참는다. 예.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예. 예.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7시 40분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야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끝이 없습니다. 근데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직접적으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청취자의 의견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8시간 정상적으로 노동을 유지하면서 경영에 지장이 없는 사업장 사례는 없나요? 경영자들은 이런 노력을 안 했을까요? 정말 8시간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8시간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 충분히 경쟁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하냐? 그렇게 그 일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OECD 그러니까 아주 랭킹이 높은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일의 본질에 집중하거든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뭔지를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니까 그냥 단순히 과거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반복해서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태의 본질이 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런 거를 익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가 1년에 1,400시간 정도. 1,400시간, 우리 2,200시간. 그러니까 예. 800시간을 우리가 일을 더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나라가 선진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잘 사는 나라죠. 예, 그것만 봐도 사실 이 사례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와 달리 뭐 머리가 2개씩 달리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그런 시스템을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잘 살게 되는 거죠. 올빼미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 영훈국제중학교 교감이 자살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유서를 썼어요. 아주 안타까운 유서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나는 학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었구나. 뭐 이런 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절대 그런 그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의 아들을 넣기 위해서 성적을 조작하는 일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사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거든.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구조화되고 시스템화돼야 되는데 그걸 벗어났어요, 본질에 학교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태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8시간만 우리가 일해도 충분히 높은 생산성을 구가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 올빼미님께서는 매일 야간 일만 합니다. 오후 5시에서 새벽 3시까지. 와. 타시에서 출퇴근하기에 버거워서 회사 근처에서 월세로 살다 보니 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쉴 수도 없습니다. 평일에 하루 쉽니다. 상사는 오로지 저를 야간 북박이로 박아놔서요. 회사를 때려치고 가족과 함께 동네에서 적은 월급에 사는 게 더 행복할까 싶은데요. 부인은, 그러니까 와이프는 수입이 줄어들면 좀 그럴 거다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예 그냥 산속에 박혀서 혼자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분명히 그 어떤 회사 근처로 옮겨간다거나 또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희생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희생에 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작 내 손에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육아 비용. 그러니까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 예, 뭐, 이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저는 이런 상황이면 당장 그만두라고,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버는 돈이 좀, 아쉽다고 해서, 사실 이 건강을 담보로 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과의 행복도 다 포기한 돈이죠. 예. 행복이 중요한 목적이라 본다면 당장에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선택하시는 게 낮에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저는 그 부인 입장에서도 조금 남편의 입장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물론 당장 내 남편이 지금 벌어오는 돈보다 적은 돈을 가져온다 그러면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이 되고 불안한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수치적으로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까지 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남편이 조금 더 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 그 해란강님 같은데요. 네. 그 몇몇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중 근무 시간제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야근의 비효율성을 알고 있던 누군가가 만든 제도일 텐데 한국에서는 정착하기 힘든 제도일까요? 그런데 일단 집중 근무 시간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그 하루 중에 뭐 한 2-3시간 정도를 다른 거 하지 말고 딴청 피우지 말고 일하자. 그래서 이제 8시간 만에 근무하고 이제 퇴근하자라는 게 집중 근무 시간제거든요. 예. 전화도 받지 않고 예, 그렇죠. 커피도 마시지 않고 네. 일만 집중하라 그런 시간인데. 네, 그런 근무 시간제인데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 8시간만 근무하자가 전제가 돼야 되죠. 이렇게 집중 근무가 따로 있고 또 밤에 근무하는 건 따로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은행이나 뭐 기업 중에서는 아예 야근이 아주 만성화돼 있으니까 7시면 모든 컴퓨터를 일을 못하게
셧다운을 네. 시켜버린 거야. 아주 중앙에서 통제해버린 거죠. 다 네. 가라. 이렇게 막 강제로 하는 또 몰래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만. 한국에서 정착하기 힘든 제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뭐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렇게 뭐 출퇴근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회사는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어떤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본인이 밥값을 다 하고 있다. 다 했다. 오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출근했다가 퇴근해야 된다.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직원들 만족하고 오히려 생산성도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착하기 힘든 제도냐? 사실 이거 CEO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CEO의 의지. 네. 예, 결국은 CEO의 의지다. 예. 예,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대개의 경우 우리가 야근을 하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쓸데없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일의 본질에 집중하라. 내가 이거 왜 일을 하지? 이렇게 보면 그 일의 본질에 그냥 그 직접 다가가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변 환경, 그 다음에 그동안의 관행, 습속, 이런 거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그 생각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규정 맞춰야지, 저 규정 맞춰야지, 이런 관행 따져봐야지, 윗사람 눈치 봐야지, 좌우 두려봐야지 이런 거 하다가 결국 죽도 밥도 못하고 가는 거죠. 비님이 딱 짚어주셨어요. 직업 윤리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직업 윤리 의식이 결여돼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덕적 해이가 넘치는 것 같다라고 사회 지도층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CEO의 의지가 그렇게 섰다면은 사실은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직업 윤리 의식,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덕적 의식, 직업윤리 뭐 이런 것이 제가 얘기했던 사태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네네. 지금 우리 국정원 사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실대로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그대로 직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파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싸바르려고 계속 저러다 보니까 오만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본질과 상관없는 일에. 그러게요. 진짜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게. 공무원 시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합격해서 댓글을 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검사들 하는 꼬라지를 봐요. 그다음에 경찰 하는 꼬라지를 봐요. 그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이러느라고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지금 OECD 국가에서 최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쓸데없는 일을 빨리 걷어내고 사태의 진실로 바로 나가란 말이야. 그 CEO들이 이제 직원들한테 야근을 강제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윤리의식의 상당히 문제인데요. 직원들의 행복을 이제 빼앗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이제 퇴근해가지고 가족과 같이 보낼 시간, 그 시간 자체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직업 윤리의식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직원들도 낮에 좀 설렁설렁 일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근을 어차피 할 거니까 낮에 좀 그렇게 일하고 어차피 야근하자.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생각이 그 집중 근무 시간제 이거 다 웃기는 짬뽕이고요. 그냥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하다못해 사무실을 청소하는 청소라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하지 이거?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쳐. 내가 왜 교장이라는 직무를 여기 맡고 있는 거지? 그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교육도 그렇고 아까 그 자살한 교감도 그렇고 그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야. 자기 아들을 그 성적을 조작해서 그거 집어넣었잖아. 아니 그런 놈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전부 있단 말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사태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해라. 다른 것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게 참 집중 근무 시간제고 뭐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요.
평균 임금이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그보다 더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야근 수당이라도 받아야지 삽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기도 하고요. 중소기업의 문제죠. 예. 이제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우리나라가 고쳐야 할 바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럽의 선진국은 대개의 산업별 노조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직무를 갖더라도 그 산업에 속해 있으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대개의 경우 이렇게 살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중소기업에서 하는 일과 대기업에서 하는 일이 똑같아도 어느 기업에 속하느냐에 따라 급여 차이가 확 나니까 그러니까 신기한 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한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정규직 앞바퀴 예. 깔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비정규직 신기하더라고요. 뒷바퀴 달고 그런데 봉급은 반이고 이렇다는 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결국 이제 이런 야근 문제도 경영의 민주화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 결국은 경영이 민주화돼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오늘 야근 얘기를 다 못했어요. 다 준비한 못했어요. 거는 무지하게 많은데. 예, 다음 주에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커피나무님께서 참 절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 때는 방과 후 수업에 야자에 취업하면 야근에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힘든 나라에 사네요. 우리 꼭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예. 맞아요. 예,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거- 힘들게 살지 않아도 그냥 행복하게 조금만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을 요구하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네. 모두 다 좀 양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도 근로자들도. 맞습니다. 예. 영국 특파원님이요. 영국에서는 야간 근무를 자주 하면 무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하는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썼거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그런 문화를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맞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네. 우리나라도 빨리 영국처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어떻게 또 한타문 하다 끝나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얘기하고 깨이기 시작하면 달라지겠죠,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네. 예, 그래야죠. 예. 네. 두 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의 최동석 경영 담당이사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와 함께한 경영 토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